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랑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 결합의 규칙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우리 오늘 무슨 화합물을 배울 거야? 탄소화합물을 배울 거야. 그러면 탄소화합물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탄소화합물은 기본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겠어? 당연히 탄소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래서 자,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이 되더라도 무조건 중심에는 누가 있다? 탄소가 있다.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또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골격에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골격에 또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탄소 원자의 수소나 산소나 질소와 같은, 자, 여기에 이제 17쪽 원소들, 자, 17쪽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 할로젠이라고 불러주지. 그래서 플로린이나 염소나 브로민과 같은 17쪽 원소 등이 자, 무슨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냐면 공유 결합을 통해서, 자,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물질로, 자, 생명체의 구성 및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왜냐면 생명체의 구성, 일단 탄수화물, 우리 앞에서 배우긴 했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지질, 그리고 핵산 등과 같은,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핵산은 뭐야? 핵산은 뭐야? 자, 유전물질이야. 그래서 우리 세포 내에 있는 DNA나 RNA 같은 애들을 우린 유전물질이라고 하는데, 자, 이놈들도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유기물들은 다 탄소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탄소의 전자 배치는, 자,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 원자번호 6번. 6번, 자, 몇 족 원소? 14족 원소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14족에 속하는, 자, 원자번호 몇 번? 6번인,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 규소랑 좀 비슷하지? 교소도 몇 족이니까? 14족이니까. 그래서 자, 최대 4개의,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을 몇 쌍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4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옥텟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럼 규소랑 비슷하구나. 규소도 원자과 전자가 4개, 탄소도 원자과 전자가 4개. 그래서 규소 같은 경우에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대부분 들어가고, 탄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대부분 들어가는구나. 근데 두 놈 다 14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이므로, 자, 이 원자과 전자 4개가 각기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다른 원자 몇 개와 4개와 공유 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탄소화합물이 다양하다. 왜냐면 사실 이 탄소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원자에 결합될 수 있는, 자, 비금속 원소들이 한정돼 있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정리 한번. 자, 탄소화합물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의 수는 작으나, 자, 구성 원소의 수는 작으나, 자, 화합물의 수는 매우 많다. 그러니까 이 화합물을 만들려고 하는 조합 자체에 대해서 구성 원소는 몇 개 안 돼. 최대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10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종류는 수천만 개에 이르고 있고요. 자, 매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탄소화합물이 계속해서 새롭게 합성되거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뭐야? 탄소화합물이야. 심지어 플라스틱도 무슨 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이고, 우리가 입고 있는 합성 섬유들도 다 뭐야? 탄소화합물이고, 석유도 탄소화합물이에요. 우리 몸도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서 구성 원소의 수는 매우 적지만, 자, 상대적으로 적지만, 자, 화합물의 수는 자, 매우 많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탄소화합물이 구성 원소 수에 비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고요. 자, 이 3가지는 여러분 서술형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서술형 문제. 자, 탄소화합물은, 자, 우리 몸의 대부분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문제 한번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는, 자, 주변에는 탄소화합물이 매우 많아. 근데 탄소화합물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의 수는 적지만 화합물의 수가 매우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말이 나오고 2가지 이상 쓰라고 얘기를 할 거야. 왜냐면 3가지가 나오니까 2가지 이상을 쓰시오라고 하면, 자, 요거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100% 장담하진 않지만 많은 학교에서 이 탄소화합물의 다양성에 대한 원인을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혹시 안 나올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탄소화합물이 다양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 자, 원자과 전자가 4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최대 자, 4개의 자, 다른 원자와 뭐 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다. 그럼 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CH4라고 하는 메테인이 있어. 이거는 중심의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수소 원자에 자, 수소 원자가 몇 개? 4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수소 말고 17쪽 플로린 같은 경우도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탄소에 있는 원자과 전자 1개와 탄소에 있는 원자과 전자 1개와 무슨 결합을 할 수 있어?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수소 대신에 누가 들어가도 돼? 플로린이 이렇게 들어가도 돼. 그치? 그러면 아까 CH4하고 좀 이거 같은 경우는 CH3F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는 아까 CH4하고 전혀 다른 물질이 될 거고, 또 여기에 수소 대신에 또 플로린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기 수소 대신에 또 플로린이 들어갈 수 있고. 자, 플로린을 하나씩 바꿀 때마다 물질의 종류가 다 바뀌어버려요. 왜냐면 구성 원소의 종류가 바뀌면 그 물질의 성질도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는 수소 대신에 또 플로린 말고 염소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지. 돼, 안 돼?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또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되잖아. 그럼 봐. 탄소 원자 한 개에 어떤 원소를 공유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탄소 원자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탄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다양한 형태의 결합 방식을 갖고 결합할 수 있으므로 결합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화합물의 종류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탄소 원자끼리의 결합. 자, 선생님 아무것도 안 적어놨지? 자, 이 탄소 원자끼리는 무한대로 결합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기능이 복잡한 자, 화합물을, 자, 이런 걸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분자의 크기가 매우 커. 고분자 화합물. 그래서 기능이 복잡한 화합물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만드는 데가 2번 들어갔네. 자, 기능이 복잡 화합물. 자, 이런 화합물들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자, 고분자 화합물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 그러니까 탄소 원자끼리, 자,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1개를 또 다른 탄소의 원자과 전자 1개, 또 다른 원자과 전자 1개.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슨 결합으로? 공유 결합으로 쭉 연결해서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 그럼 여기에 다른 원자들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탄소 원자가 몇 개가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화합물의 종류가 어떻게 돼? 완전히 달라진 형태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다양한 결합 방식이란 말이 나와. 다양한 결합 방식. 자, 우리 공유 결합인데 탄소는 일단 공유 결합이에요. 근데 공유 결합인데 지금 내내 선생님이 무슨 결합만 설명했냐면 단일 결합만 설명했거든. 근데 단일 결합만으로 아니지. 탄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이기 때문에 4개이기 때문에 자, 단일 결합도 있고 이중 결합도 있고 삼중 결합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탄소 원자가 가지를 치거나 아니면 고리 모양의 형태로 결합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탄소 화합물의 결합 규칙성. 자, 여러 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해서 다양한 모양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단일 결합뿐만 아니라 이중 결합이나 몇 중 결합, 삼중 결합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그리고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등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사슬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자, 탄소 원자끼리 자, 이렇게 쭉 한 줄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3개가 붙을 수도 있고 2개가 붙을 수도 있고 4개가 붙을 수도 있고 5개, 6개, 7개. 아까 선생님이 무한대로 결합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선생님이 4개만 갖고 한번 해볼까? 자,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가 지금 한 줄로 만든 사슬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가 여기를 이렇게 가지가 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탄소 원자 수랑 결합되어 있는 원자 수가 같다고 할지라도 가지가 하나, 자, 이런 걸 우리가 가지라고 불러주는데 다른 탄소 원자 사이에 결합이 쭉 해서 가지를 하나 빼버리는 거지. 자, 만약에 5개로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5개가 됐어.
그러면 요 5개에 대해서 4개는 한 줄로 붙고 여기에 탄소를 이렇게 하나 붙이는 거지. 아니면 있잖아. 아니면 아예 5개 중에서 2개는 한 탄소에 이렇게 붙여갖고 아예 가지를 2개로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사슬에 대해서 뻗어나온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를 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놈이랑 이놈은 다른 물질이라고 불러줘. 보통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화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이성질체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알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화원에서도 이성질체는 안 나와요. 자, 옛날에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가지를 친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고 자, 이제 우리가 가지, 긴 사슬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 뭘로도 만들어질 수 있냐면 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 자, 탄소 3개, 4개, 그럼 여기는 지금 6개가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때 탄소를 우리가 몇 개로? 3개나 4개로, 4개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렇게 됐어. 요렇게 돼도 되지. 다시. 탄소의 원자과 전자 하나씩을 자, 요렇게. 그리고 나서, 야, 잘 봐봐.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여기 하나, 2개를 공유하고 나머지는 수소로 이렇게 결합해도 되거든.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플로린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염소가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수소가 붙을 수도 있고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탄소랑 이중결합을 통해서 자, 그럼 얘 봐봐. 하나, 둘, 셋, 4개로 얘도 어쨌든 옥텟을 이뤘고 얘도 하나, 둘, 옥텟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원자가 붙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자, 고리 자체는 삼각형으로 만들어. 고리 자체는 삼각형으로 만들고 여기에 탄소를 이렇게 하나 붙여줘. 그럼 이거는 고리에 또 가지가 하나 빠져나올 수 있죠. 자, 탄소 원자 몇 개만 갖고 4개만 갖고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의 형태의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모양도 가질 수 있다? 고리 모양도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중결합, 삼중결합인데 자,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라고 그랬거든. 그럼 봐. 탄소 원자 4개 갖고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만 쭉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탄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에 원자과 전자를 2개씩 공유해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또 원자과 전자를 3개를 공유해서 이렇게 붙을 수 있지. 그럼 선생님 얘는 여기 수소 하나 이렇게 붙여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 둘, 3개 다 공유했고 여기 하나 더 공유해서 4개를 공유했으니까 굳이 다른 원소랑 결합할 필요 없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만약 이중결합이 또 붙어도 되지. 그럼 얘는 여기서 하나, 둘, 3개의 원자과 전자를 썼으니까 여기에 다른 원자 1개를 공유결합하면 되고 저 얘는 2개를 이렇게 공유결합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이기 때문에 최대 공유전자쌍을 무조건 4쌍은 무조건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단일결합이든 합쳐서 무조건 몇 쌍을 만들어야 돼? 4쌍을 만들어야 돼. 자, 이렇게 이중결합이나 몇 중결합을 통해서 삼중결합을 통해서 결합의 형태를 바꾸게 되면 그 물질 자체는 아예 다른 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결합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구성 원소의 수는 적지만 화합물의 종류는 매우 많다. 그리고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성 성분은 자, 무슨 뭘로?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서술형 잘 나온다고 그랬어. 자, 탄소화합물의 구성 원소수는 적지만 탄소화합물의 수는 자,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매우 수천만 가지로 매우 많다. 자, 이렇게 탄소화합물이 다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1번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다른 원자 4개와 각기 다른 공유결합을 할 수 있고 자, 2번째 탄소는 탄소 원자끼리 무한대로 결합해서 복잡한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복잡한 화합물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자, 3번째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므로 자, 사슬 모양, 고리 모양, 가지가 달린 모양, 그리고 탄소 원자끼리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의 다양한 형태의 결합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합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 서술형 만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탄소화합물의 종류를 볼 건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자,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자, 뒤에 가서 우리 한 번 더 할 거야. 탄소, 수소, 산소가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 탄수화물. 자, 그다음에 단백질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여기 이제 질소가 또 하나 들어가.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가 무슨 결합을 통해서?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 자, 그다음 지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지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방 성분들을 우리는 지방 지질이라고 하는데 이 지질은 인지질도 있고
지방, 중성 지방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있고 뭐 등등 되게 다양한 종류를 통합적으로 지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지방에 대한 부분들, 영양소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이 되고요. 자,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 그냥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은 자, 탄소 원자를 골격으로 하는 자, 무슨 화합물의 한 종류? 탄소화합물의 한 종류로 자,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면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탄소화합물이 다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반드시 자,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